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가 남긴 이 말은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투자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울림을 줍니다. 최근 한 경제 매체는 부채가 0원인 은퇴자보다 부채를 활용해 자산을 키운 은퇴자의 삶의 질이 2.5배 높다는 통계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빚은 무조건 빨리 갚아야 할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원리금을 보며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빚을 갚느라 놓치고 있는 복리의 기회비용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출 상환이라는 심리적 안도감 뒤에 숨겨진 기회비용의 함정을 들여다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대출 상환의 우선순위 재설정입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2026년 1월 발표된 금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저금리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데 집중한 그룹은 지난 10년간 평균 4%의 심리적 이익을 얻었지만 그 자금을 미국 지수 기반 자산에 투자한 그룹은 연평균 12% 이상의 자산 증식 효과를 누렸습니다. 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자산이 존재한다면 대출을 갚는 행위는 오히려 자산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빚을 갚아 마음이 편해지는 대가로 은퇴 이후에 수십 년을 담보 잡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단순히 부채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채를 적절히 관리하며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은퇴 준비의 본질입니다. 최근 60일 이내의 시장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논의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2025년 연말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고 2026년 초 현재도 인공지능과 에너지 혁명을 기반으로 한 우상향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의 하향 안정화와 기업 이익의 성장이 맞물리는 골디락스 국면에서 현금을 단순히 부채 상환에만 쓰는 것은 자본 효율성을 극도로 낮추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40대 직장인 어 씨와 B 씨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두 사람은 10년 전 같은 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어 씨는 오직 대출 원금을 줄이는 데만 모든 여유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반면 B 씨는 대출은 정해진 원리금만 상환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ETF의 적립식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어 씨는 부채가 없는 집 한 채를 가졌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부족해 은퇴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B 씨는 여전히 대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출 잔액을 상고도 남을 만큼 불어난 투자 자산 덕분에 조기 은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리의 마법과 이자율의 격차에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단리로 계산되거나 원금이 줄어들며 이자액도 감소하지만 투자의 수익은 복리로 쌓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 자산의 성장 속도는 대출 상환의 속도를 압도하게 됩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 연 4%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것보다 연 1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가진 미국 우량주에 머무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어떡하느냐는 공포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초 발표된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분석에 따르면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손실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1년 투자 시 손실 확률은 약 25%에 달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투자 시 그 확률은 0%에 수렴한다는 통계적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폭락장은 대출이 있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변동성을 견딜 경험과 원칙이 없어서 위험한 것입니다. 대출을 다 갚고 투자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투자는 자금의 규모보다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액이라도 시장의 등락을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자산이 수억 원대로 불어났을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운용할 수 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면 이미 인생의 황금 같은 투자 시간 10년, 20년은 지나가 버린 뒤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그 어떤 고수익으로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대출을 도구로 정의합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의 저금리 대출은 자산 증식을 가속화하는 지렛대입니다. 물론 고금리의 카드론이나 단기 신용 대출은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저금리 주택 대출이나 정책 자금은 최대한 천천히 갚으면서 그 돈이 시장에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월급쟁이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대출 상환과 투자를 병행하는 동시 진행 능력입니다. 최근의 고용시장 불안정성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자산이 스스로 가치를 방어하도록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화폐 가치는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원금의 실질적인 가치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즉, 나중에 갚는 대출금이 지금 당장 갚는 대출금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주식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며 상승합니다. 이 양방향의 이익을 동시에 누리는 것이 자본주의의 파도를 타는 법입니다. 불안은 무지에서 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외면한 채 그저 빚이 무서워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미래의 여유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대출 상환 계좌로 향하던 손길을 멈추고 단 한 주의 주식이라도 사보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처음은 누구나 두렵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뎌낸 사람만이 10년 뒤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확신을 주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그 모든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